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여자고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결혼 전후로 있었던 사연을 적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괜찮으니 모두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엄마가 몹시 아프셨어요. 당뇨와 합병증, 혈압까지 너무 높아서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 제가 지원해드리고 돌봐드려야 했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는 아무도 없어서 모든 걸 제가 떠안아야만 했답니다. 취업이 잘 된다는 전문대학에 들어가 낮에는 학교를,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알바를 해야 생활할 돈이 마련이 돼서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일을 했죠. 엄마는 제가 붙여드린 간병인이 있어 제때 약을 드셨고 식사도 챙겨 드셨어요. 그렇게 2년 뒤 저는 학교를 졸업해 취직을 했고 엄마를 계속 모시고 살았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엄마와 전화 통화를 10번씩 했어요. 엄마가 외롭기도 하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픈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바쁘게 일할 때 연락이 오면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늘 화를 내셨어요. 이젠 아픈 엄마는 버리겠다 이거냐? 아무리 엄마가 해준 게 없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미안. 아까는 일이 바빠서 못 받은 거야. 바빠도 밥은 처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전화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너한테 정말 섭섭하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 전화 잘 받을게. 우리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봐. 퇴근하고 사갈게. 나 치킨 먹고 싶다. 엄마 그건 안 돼. 당뇨 때문에 치킨 안 돼. 차라리 삼계탕을 사갈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다니 참 인생 덧없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엄마는 어리광을 부리셨는데 제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오랜 시간 아프시고 집에서 누워 계셨는데 세월이 훌쩍 지나 제 나이 40이 됐을 때 위중한 상태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넌 뭐 하는데 이제 나타나는 거냐? 회사 다녀왔지.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넌 엄마가 죽어도 장례 안 치르고 회사에 갈 거냐?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요즘 부쩍 화가 많이 늘었네. 갈 때가 됐으니까 그런가 보지. 아니야. 엄마는 오래오래 사실 거야. 곧 몸이 회복하면 집으로 모셔갈게. 엄마는 저에게 짜증도 부리고 화도 자주 내셨지만 그게 다 몸이 아프시고 외로워서 그런 거라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항상 붙여두고 있어 회사 끝나고 병원에서 4시간 정도 머물다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를 나갔죠. 매일 같은 패턴으로 지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을 앓던 엄마는 많이 지치셨는지 곧 눈을 감으셨어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봤더니 온화한 미소를 짓고 돌아가셨더군요. 가슴이 매우 아팠지만 그동안 딸로서 최선을 다하며 돌봐드렸으니 제 자신이 밉거나 원망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리고 홀로 서게 되자 헛헛함을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고 일만 하면서 간병을 했으니 남는 시간에 할 게 없어서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래서 취미 활동 겸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다른 운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격이 부담돼서 저렴한 헬스를 취미 생활로 선택했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도록 운동을 해봤더니 몸과 마음이 굉장히 개운하고 가볍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자가 있었는데 매번 친절하게 생수를 권하거나 사탕 하나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운동 힘들지 않으세요?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헬스를 오래 해서 어지간한 건 다 할 줄 압니다. 그럼 허리에 좋은 운동 좀 알려주세요. 탁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코어, 그러니까 허리랑 배까지 몸의 중심부가 가장 중요하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 같이 해보시죠. 그렇게 사소한 대화에서 운동을 같이 하는 사이가 됐고 얼마 뒤에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마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않아서 서툴렀지만 그이가 잘 리드해줘서 즐겁고 행복한 연애를 했죠. 그이는 곧 청혼을 했고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걸림돌은 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살림을 차리기로 했답니다. 시댁 식구로 유일하게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 엄청 좋아하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된단 말이야? 아이, 정말 감사한 일이네. 어머님, 제가 감사하죠. 멋진 남편에 마음씨 고운 시어머니까지 가족이 됐잖아요. 아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보다시피 내가 형편이 좋지 않어.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만. 미안하게 됐어. 미안하다뇨. 저랑 남편 둘 다 일하고 있으니 어머님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효도를 해야죠,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를 보내주신 거라 생각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참 고맙네.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새아가. 근데 어머님, 저랑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낯이 익은 게 꼭 알던 분 같아요. 그러니? 내 얼굴이 흔하니까 그런가 보구나. 이 노친네를 어디서 봤겠어? 흔한 얼굴이라뇨. 어머님은 빼어난 미인이세요. 그리고 가족이 될 운명이라 낯이 익은 거 아닐까요? 우리 며느리가 말을 참 예쁘고 재밌게 잘하네. 그래, 우린 운명의 사이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살이는 제가 살던 집에 있던 걸 가져와서 특별히 준비할 게 없었어요. 아무튼 신혼부부가 되자 이제 하나 남은 그것을 해야 할 때가 왔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진짜 부부 맞지? 하늘에 있는 엄마가 이 모습 보고 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할 거야? 혼인신고? 여보, 그게 말이야. 그 사업하는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대. 나중에 부도날 상황이 오면 배우자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니까. 그래서 위장 이혼들 하고 그러잖아. 뭐야? 그래서 벌어지지도 않은 사업 위기를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한 지 겨우 3년 됐으니까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 혼인신고 하자고. 다 당신을 위한 선택이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줘. 한 2년 정도 있으면 완벽하게 자리 잡을 것 같으니까 그때 혼인신고 하자. 그이는 자세히 말해주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저는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괜히 위장이혼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니 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 아이가 가지고 싶어 남편에게 2세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 낳자. 당신 닮은 아들이랑 날 닮은 딸 낳고 살고 싶어. 애를 낳자고? 조금 미루면 안 될까? 내가 하는 일이 아직 불안정해서. 당신 사무실 가보니까 잘 되는 것 같던데.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사업 망한 선배들이 한둘이 아니야. 선배들도 초반엔 잘 나갔어. 근데 다들 하루아침에 망했다니까. 여유 자금도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아이를 낳자. 혼인신고도 하고 말이야. 결국 남편의 부탁대로 아이도 나중에 낳기로 미뤘습니다. 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회사와 집, 그리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 며느리 노릇을 하며 지냈습니다. 새 가족이 생기니 헛헛한 느낌은 더는 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이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근심이 가득해서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웠더군요. 여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많이 안 좋네. 돈이 조금 있으면 부도도 맞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보, 당신 그 돌아가신 장모님 보험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했지? 진짜 미안한데 그 돈 좀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1년, 아니 6개월 안에 갚을게. 부도만 막으면 금세 안정을 찾을 거야. 뭐? 우리 엄마 보험금을?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아니다. 방금 한 부탁은 취소. 장모님 보험금을 내 회사 부도 막는 데 쓰다니 말도 안 돼. 자기야, 많이 급한 상황이지. 응, 좀 그렇지.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한 말은 한 귀로 흘려버려.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이는 집에 있는 동안에도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초조하게 다리를 떨면서 전화를 돌렸어요. 도와달라는 그이의 말을 들어주는 이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남편이 힘든 상황이고 도움이 절실하니 엄마의 보험금을 빌려주기로 했답니다. 여보, 이거 받아. 당신이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이거로 위기 넘겨봐. 이게 뭐야? 설마 장모님 보험금? 당신 나한테 이걸 주려고? 이 돈을 언젠간 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아. 당신 힘든 상황이니까 이거로 막아봐.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장모님 목숨값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부도 맞고 올게. 그래, 천천히 일 보고 들어와. 밥 좀 챙겨 먹고. 그이는 제가 내민 통장을 받자마자 얼른 부도를 맞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도와준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뿐이라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죠. 아유, 새아가, 네가 없었으면 내 아들 벌써 망했을 거다. 예미가 못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야. 고맙다. 네 덕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 어머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남도 아니고 어머님 며느리고 그이 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쓸 곳도 없어서 계속 묵혀두기만 했을 거예요.
아유, 이런 천사 같은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정말 고맙구나. 우리 모자가 너한테 신세 진 거 나중에 2배로 다 갚아주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고 남편 역시 매일 출퇴근하며 제 덕에 사업이 살아났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남편 회사가 부도나 버렸어요.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사업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남편은 부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많은 돈을 지불하지 못해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그나마 파산 신청을 해서 조금의 빚만 남게 됐죠. 그런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데다 코로나 시국이니 일할 곳이 없어 집안에서 백수로 지냈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며 가장 역할을 했어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용돈까지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자리를 찾았다며 신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드디어 신용불량자인 내가 일할 곳을 찾았어. 당신 고생시키는 거 그만하게 할 수 있다고. 갑자기 일자리를 어디서 찾았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야? 바로 원양어선. 배 타는 일 말이야. 거긴 신용불량자도 받아준대. 돈도 많이 준다더라. 원양어선? 그거 엄청 힘든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거칠기로 유명하잖아. 들리는 소문엔 무시무시한 전과자들도 있다고 하던데. 에이, 그건 다 옛말이야. 기술 있는 사람들이나 취직이 가능하다고. 나도 대학교 때 따둔 전기 자격증이 있어서 받아준대. 원양어선에 전기 자격증이 무슨 상관이야? 배에도 전기가 들어오니까 필요한가 봐. 아무튼 내가 알선자를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됐어. 6개월 타고 오면 1억은 받을 거래. 근데 그 알선비가 좀 들어. 원양어선 타는 것도 불안한데 돈까지 달래? 여보, 그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집에서 계속 놀았으면 좋겠어. 여보, 이거 잘만 하면 3년 안에 몇 억 벌 수 있는 기회야. 진짜 좋은 기회란 말이야. 당신이 알선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당신 그렇게 하고 싶어? 나랑 6개월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당연히 당신이랑 떨어지기 싫지. 근데 지금 나한테 솟아날 구멍은 원양어선밖에 없어. 백수로 사느니 배를 타는 게 1000배 낫단 말이야. 여보, 그러니까 알선비만 좀 구해주라. 알선비는 얼마나 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할걸? 백이 없어서 그 정도는 줘야 배를 태워주나 봐. 3천? 무슨 알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그거 사기 아니야? 사기는 무슨, 선장한테 직접 주는 거야. 처음 3천만 원만 주면 내가 관둘 때까지 일을 시켜준다고 했어. 여보,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거니까 도와주라. 남편은 원양어선을 타는 것도 모자라 알선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 일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양어선은 위험하고 무서운 것 같아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일렀죠. 하지만 남편이 신용불량자 신세라 알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남편이 목돈을 벌 생각에 신이 나 있어서 찬물을 뿌리기가 미안해 곧 3천만 원을 마련해서 남편에게 건네줬죠. 여보, 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번 6개월만 다녀오고 다른 일 구해보자. 알겠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6개월 동안 다녀올게. 그래, 몸조심히
잘 다녀와. 결국 그렇게 남편을 보내줬습니다. 배를 탄 그이는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 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제 할 일을 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끔찍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성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은 선박회사 관계자와 함께 있더군요. 어머님, 전화로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예요? 배에서 그이가 떨어졌다뇨? 새아가 이를 어쩌면 좋으냐? 급류에 배가 기울면서 사람이 떨어졌단다. 실종자가 4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아들이란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봐요, 아저씨. 선박회사 관계자 맞죠? 제 남편이 정말 바다에 빠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실종자 4사람은 찾지 못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벌어져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네요. 말도 안 돼. 그럼 제 남편이 바다에 빠져 영영 못 나오는 거예요? 벌써 9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고인이 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선박회사 관계자와 실종 신고를 하러 나갔고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다시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새아가, 아무래도 우리 아들을 보내주자.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말도 안 돼요. 어머님, 분명 그인 살아있을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새아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살아있을 확률은 없대. 절대로 없대.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하자. 아니요. 전 그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다릴 거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남편이 숨진 상태로 바다 어딘가에 떠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다가 시어머니 걱정이 되어 시댁에 가끔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그만 포기하고 새 삶을 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새아가, 이제 그만 내 아들 잊고 새로운 인생 살아라. 넌 아직 젊고 예뻐. 게다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처녀나 다름없잖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살아. 어머님,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남편 생각이 안 나는 순간이 없어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다. 자식을 그렇게 잃었는데 제정신이 돌아올 리가 있겠니? 어머님,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장 오늘 저녁에 그이가 저 문을 열고 돌아올 것 같아요. 새아가, 너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말 거라. 우리 둘이 만나면 아들놈이 더 생각나서 서로가 힘들기만 한 것 같구나. 저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와 어머님은 한 식구잖아요. 누차 말하지만 넌 아직 젊고 예쁘다.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그만 돌아가라. 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밀어내셔도 전 어머님과의 관계 끊지 않을 겁니다. 이젠 어머님이 제 엄마니까요. 아휴, 이 착한 것을 어찌하면 좋으려나. 저는 시어머니를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다시금 확실하게 못을 박아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보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생활이 변변찮은 것 같아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오며 돌려받은 전세금을 시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새아가, 이 돈을 왜 나한테 주는 거냐? 이 돈으로 전세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받으셔야죠. 내 아들이 너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데 이걸 나한테 주니? 너 너무 착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그이한테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계속 돈을 벌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돈은 어머님이 써주세요. 아유, 내가 면목이 없다. 정말 부끄럽지만 이 돈 받으마. 고맙다, 새아가. 어머님, 그이 실종됐으니 보험금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빨리 나오면 어머님이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글쎄다. 아마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을 거다. 실종 5년이 지나야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까진 이 집에서 지내시면서 제가 드린 돈으로 생활하세요. 떨어지면 바로 말씀하세요. 아이고, 새아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그리고 네 새 인생 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네. 저는 저대로 알아서 잘 살게요. 그렇다고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진 않아요. 아유, 착한 것. 내 아들은 너 같은 천사를 두고 떠나서 얼마나 슬플까. 하늘에서 매일 울고 있을 거다. 시어머니가 저를 끊어내려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왕래하며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시간이 지나니 남편이 세상 떠난 걸 받아들이게 됐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제 상황을 알고 있어 소개팅 해준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주말마다 한 명씩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남편만큼 배려가 깊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시몬은 저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신 겁니다. 제가 새 인생 살게 하시려고 모질게 인연을 끊고 떠나신 거였죠. 전화했더니 이미 번호를 바꾸셨는지 없는 번호라고 알리더군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도 났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크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내 마음을 차분히 다듬고 시어머니가 어디에서도 잘 지내시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혼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에 길에서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더니 그이가 확실해 보였어요. 길 건너에서 걸어가는 걸 보고 급히 횡단보도 앞으로 달려갔고 신호등이 바뀌자 그이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놓쳐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경찰서로 가서 남편을 봤다고 말하며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방금 남편을 봤어요. 길 건너에서 걸어가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원형어선 타고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분이 도시 한복판에서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네,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저기 부인, 아무래도 정신과를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형사는 제 말을 믿지 않고 타일러서 보내더군요.
저는 그의 말대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며 그 일을 잊어갔는데 완전히 보내주진 못하겠더라고요. 제 사랑이 그만큼 컸던 모양이었죠. 세월은 3년이 흘렀고 저는 여전히 싱글로 지냈습니다. 남자를 한 명 사귀긴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성향도 맞지 않고 관심사도 달라서 사랑을 오래 지속하지 못했어요. 실종된 남편만큼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네요. 제 나이 44이 됐고 회사에서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팀장 자리에 올라 연봉이 올라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신용카드 결제 문자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카드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지갑을 꺼내 잃어버린 카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지갑 속을 뒤져보니 신용카드를 잃어버리진 않았더라고요. 한참 생각해보니 제가 실종된 남편에게 쓰라고 준 카드가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없어서 카드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종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카드를 누가 결제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카드 결제 문자가 왔는데요. 예전에 실종된 남편에게 준 건데 누군가 사용했어요. 그럼 분실 신고는 하셨나요? 아니요. 그땐 정신이 없어서 카드에 대해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 3년 만에 카드가 사용됐어요. 그럼 카드 도난 신고를 해드릴 테니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시겠어요? 네, 카드 결제가 된 곳이 어디죠? 저는 상담원이 불러주는 주소를 받아 적고 바로 회사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윽고 고깃집에 도착해 사장님을 찾았어요. 사장님, 아까 제 카드가 여기서 20분 전에 결제됐는데 분실 카드라 신고했거든요. 안 그래도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 식당은 선불로 결제를 해서 그 손님들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저쪽 룸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경찰관도 곧 올 겁니다. 아, 저기 안에 있다고요? 그럼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경찰관 오시면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요. 혹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저는 혼자 고깃집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바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새아가?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냐? 어머님 놀랐잖아요. 어머님이 제 카드를 결제하셨어요. 카드 결제 문자가 왔는데 그 카드는 실종된 남편에게 준 카드였어요. 어머님이 그 카드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실수로 네 카드로 결제한 모양이구나.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다시 이어질 인연인데 왜 저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정말 섭섭해요, 어머님. 어디로 이사 가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세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난 이 근처로 이사 왔다. 네가 나에게 준 전세금에다가 전에 있던 집 팔고 이사 왔어. 새애기 네가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먼저 떠난 거야. 그래도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아주 섭섭했다고요. 아무튼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살도 오른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근데 일행분들은 누구세요? 젊은 남녀가 계시네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야. 이웃사촌. 옆집 사는 부부인데 오고 가는 정이 있다 보니 이렇게 밥도 먹게 됐구나. 나도 오랜만에 외출이야.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반가워요. 이윽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은 두 남녀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목례만 하더군요. 둘 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불편하실까봐 그만 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바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다른 분들이랑 계시니 나중에 통화하고 만나도록 해요. 그래. 핸드폰 줘봐라. 번호 찍어주마. 어머님, 가끔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요. 또 전화번호 바꾸지 마시고요. 그래. 바꾸지 않음마. 고맙다, 새아가. 시어머니의 새로운 번호를 받고 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께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경찰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들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게 평소에 느끼지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본 젊은 두 남녀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았죠. 그래서 다시 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와 남자의 대화였습니다. 아이, 엄마, 시겁했잖아. 저 옆에 나 못 알아본 거 맞지? 그래. 나도 엄청 놀랐다. 그러게 넌 왜 옛날에 전윤한테 받은 카드를 쓴 거야? 너 바보냐?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게 웬 해괴망측한 상황이야? 나도 모르겠어. 옛날 지갑으로 다시 바꿨는데 전현 카드가 꽂혀있던 걸 못 봤나 봐. 그냥 잡히는 걸로 긁었더니 이런 상황이 왔네. 전현은 왜 카드를 해지 안 한 거야? 웃기네. 그래도 내 얼굴 못 알아봤으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다행히 몰라본 것 같더라. 역시 곰 같은 년이라 눈치를 못 챘어. 우리가 전현 등쳐먹으려고 공사 친 걸 이제와 들키면 제대로 세대는 건데 무사히 넘어간 것 같다. 그러게. 곰이어서 다행이야. 4, 5년 전 일이 생각나네. 엄마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착한 효녀로 보이는 여자가 있다면서 나더러 꼬시라고 했을 때 저 여자가 다니는 헬스장에 등록해서 꼬셨잖아. 그때 안 넘어와서 실패인 줄 알았더니 엄마가 계속 들이대라고 해서 겨우 마음 얻어냈었지. 당연하지. 전현애미 보험금이 수억 원 나온 거 알고 바로 계획을 세웠던 거야. 전현이 날 처음 봤을 때 낯익다고 말한 거 기억나지? 그때 걸리나 싶었는데 진짜 미련한 곰탱이라서 알아보지 못했지. 아무튼 이 엄마 진짜 대단하지 않냐? 에이, 엄마. 처음 계획은 엄마가 세웠지만 이후부턴 내가 다 했잖아. 저 여자랑 혼인신고하면 영영 벗어나지 못할까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붙이면서 혼인신고 미뤘다고. 그리고 하지도 않고 있는 내 유령 회사가 부도 위기라고 하고 3억 받아낸 거 몰라? 사기꾼 형한테 부탁해서 사무실에서 연기 좀 했더니 내가 진짜 사업가인 줄 믿었다니까. 정말 난 타고난 놈인 것 같아. 그래, 네 실력이 좋았다. 됐냐 이놈아. 그래도 모든 시작은 바로 나였어. 이 엄마의 공이 제일 컸다고. 하지만 원양어선 탄 너는 정말 대단했어. 그때 돈 뽑아내고 원양어선 타고 진짜 돈 좀 벌고 엄마랑 해외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지 뭐야. 아는 형이 원양어선 6개월만 타면 1억 번다고 해서 넘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전현한테 마지막으로 돈 뜯어내려고 있지도 않은 알선비 3천만 원까지 쏙 뽑아먹었네. 그런데 일하는 게 참 지랄같이 힘들더라. 그놈의 멀미 때문에 진짜 짜증났어. 하지만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지. 한 달 만에 배가 기울면서 서너 넷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때 생각했지.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내가 들어놓은 생명보험이 몇 개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위장하면 딱이겠다 하고 말이야. 실종된 선원 중 하나가 노숙자였는데 그놈 신분으로 살면 되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선장한테 뒷돈 먹이고 실종자를 나로 해달라고 일러줬단 말이야. 다른 선원들은 나를 잘 모르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고. 아우, 임기응변에 능한 놈이야. 아주 잘했어. 그건 진짜 칭찬해줘야지. 잘했다, 아들아. 이게 다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 거라고. 어쨌든 다시 무트로 돌아오자마자 성형수술 쫙 하고 다른 놈 신분으로 산 지 1년 만에 보험금이 20억 나왔잖아. 아니, 난 그게 참 신기하다. 아니, 노숙자한테 가족이 없어서 아무도 실종된 걸 모르는 것도 웃기고 실종된 지 5년이 지나야 보험금 나온다고 하던데 1년 만에 나온 것도 참 재밌어. 한참 뒤에 호강하나 싶더니 1년 만에 돈이 나와서 놀랬다고. 특수 실종이잖아. 나도 뒤늦게 알았는데 이 보험 사기하는 친구놈이 알려준 걸 기억했다니까. 배에서 일하다가 실종됐으면 1년 뒤에 나온다는 걸 들은 기억이 있었다고. 아무튼 그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사는데 오늘 갑자기 저 곰 같은 년이 나타나서 시겁했네. 아이, 겁먹을 거 없다. 처녀는 무식하고 순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는다니까. 아까도 못 봤니? 나보고 반가워 죽던 표정 말이야. 처녀는 지금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지갑이 열릴 거라니까. 그럼 좀 더 뽑아 먹을까? 아서라. 꼬리가 길면 밟히고 만다. 너는 감옥에 다녀왔으면 조심할 줄 좀 알아라. 아니 제대로 된 곰 같으니까 쫙쫙 뽑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 그래도 안 돼. 처녀는 3년 전에 끝났어. 그리고 돈도 수십억이 있는데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며 몇 천만 원을 뽑아 먹겠니? 뭐 듣고 보니 그렇네. 욕심은 그만 내야겠어. 아이, 그나저나 네 옆에 있는 우리 새애기가 놀란 것 같구나. 얘야, 너 놀란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희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이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모르세요? 감옥에 있을 때 서로 펜팔하면서 인연이 된 사이라고요. 이런 일이 언젠간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다 알려줬다고요. 아이고, 내 아들 참 똑똑하네. 그리고 새애기도 다 이해해주니 너무 고맙고. 엄마, 우리 괜히 쫄았으니까 술이나 한잔하자. 전현 돌아갔으니 한 잔 걸치고 마사지나 받으러 가자고. 아니, 마사지 좋지. 안 그래도 허리가 쑤셨는데 아주 굿 아이디어다. 자, 그럼 잔들 채우고 미련 곰탱이에게 걸리지 않은 것을 축하하며 건배! 건배! 시어머니와 성형수술로 알아보기 힘든 남편, 그리고 남편의 새 여자까지 모두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실종을 위장해서 보험 사기까지 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그이에게 전과가 있다는 걸 저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걸 알았으면 진작 의심부터 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부글거리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술을 걸치던 시어머니가 술을 푸 하고 뱉더군요. 새아가 아직 안 갔니? 왜 다시 온 거야? 뭘 놓고 갔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제가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해 너무 미안해 죽겠다니까요. 여보, 오랜만이야. 긴가민가 했는데 문 밖에서 들으니 당신이 맞더라. 당신 꽃미남 됐네? 우리가 얼마만이지? 원양어선 타고 실종된 게 3년 전이니 꽤 오랜만이네. 근데 당신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당신 오랜만이다.
아까는 당신이 보고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왔어. 그러겠지. 사기꾼이 들켰으니 식겁했겠지. 게다가 나한테 사기쳤으니 아는 체를 할 수가 있겠어? 이야, 눈, 코, 입, 턱, 광대 수술 다 했네. 머리숱도 많이 늘었고 말이야. 이야, 우리나라 성형기술 좋다더니 진짜 못 알아보겠다. 그런데 내가 이 룸에서 나갈 때 쎄한 기분을 느꼈어.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는데 당신이랑 어머님이 대화를 하더라고. 알아서 진실을 다 말하고 있더라. 다 들은 거야? 여보, 이렇게 된 건 나한테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에서 다른 사람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날 알게 된 거고, 엄마 돌아가실 때 작전을 짠 거고 말이야. 어쩐지 어머님을 어디서 꼭 본 것 같더라고. 아무튼 사기꾼들은 정말 생각하는 게 다른가 봐. 근데 나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보험사에도 사기를 쳤네? 배에서 실종된 노숙자의 신분으로 갈아탔다고? 성형수술까지 하며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 보험금으로 인생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기가 찬다. 당신이나 어머님 참 대단해. 아주 실력 있는 사기꾼들이야. 여보, 잠깐 내 말을 들어봐. 당신한테 돌아가려고 했어. 좀 안전해졌다 싶으면 가려고 했다고. 난 당신 버린 거 아니야. 꼭 돌아갈 생각이었어. 맹세해. 그런데 새 여자 만났잖아. 옆에 있는 년이랑 교도소에서 펜팔하다가 만난 사이라며? 그럼 나를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겠네. 그리고 당신 전과까지 있던 놈이었어? 내가 정말 곰이었나 봐. 당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여보, 진정해. 우리끼리 이 일을 바로 잡아보자.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절대 아니야. 나한테 빌려준 돈 기억하지? 내가 그거 2배로 갚아줄게.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러면 날 믿겠지? 와, 사업해서 갚는다더니 보험 사기친 돈으로 갚겠다고? 그리고 뭐?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이 개자식이 날 끝까지 바보 천치 곰탱이로 하나 보네? 나도 사리분별은 하거든? 이 나쁜 놈의 사기꾼아? 사기꾼이라니, 나 억울해. 당신에게 곧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했잖아. 여보, 괜히 신고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좋게 끝맺음 짓자. 응? 내가 3억에다 원양어선 알선비로 받은 3천만 원까지 해서 3억 3천만 원 빌렸잖아. 2배로 6억 6천만 원 줄 테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은 비밀로 하자. 그리고 나랑 다시 시작하기 싫으면 돈만 받고 떠나라. 당신도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도 가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으로 입맞고 계속 사기꾼으로 사시겠다? 근데 어쩌지? 내가 카드 분실 신고하니까 카드사에서 경찰 신고도 넣었대. 곧 여기로 올걸? 뭐? 그게 사실이야?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이씨. 엄마, 일어나. 얼른 튀어야 해. 남편은 옷을 챙겨 입더니 먼저 나서려고 했는데 제가 그의 목덜미를 잡고 울대를 날려버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뭐하긴, 사기꾼 잡는 중이지. 니들 셋 오늘 인생 끝장날 거야. 감히 우리 엄마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사기를 쳐? 게다가 실종 사기로 20억 보험금을 받고? 내가 너희들한테 당한 게 억울해서 절대로 그냥 못 보내. 그러자 시어머니가 조심히 다가오더군요. 새아가, 우리 대화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우리 오늘 해외로 뛸 거야. 너도 같이 가자. 해외로 뜬다고요? 그런데 나는 왜?
어머님 새 며느리는 어쩌고요? 아, 쟤는 내 아들이 밤에 외로워서 데리고 노는 애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우리한테 친정한 가족은 바로 너다. 이에 상간녀가 시모를 뚫어져라 쏘아보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인네 등쳐먹은 돈 1억 준 거 잊으셨어요? 근데 제가 밤에 외로워서 노는 년이라고요? 자기야, 자기가 말해봐. 어머님과 다른 생각이지? 아이씨, 너까지 보태고 지랄이야, 이씨. 그래! 넌 그냥 데리고 노는 년이자 노인네 등쳐먹은 돈을 우리가 뽑아먹고 버릴 년이었어. 이 개같은 모자를 봤나, 이씨. 감히 날 이용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이 년이 어디서 쌍소리를 해? 내 아들이 몇 달 놀아줬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 넌 그냥 내 아들 잠자리 상대일 뿐이야, 이 걸레년아. 너 꽃뱀으로 감옥 다녀온 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네 년을 가족으로 여겼겠냐? 내 아들 좋다고 돈 갖다 바치니까 데리고 놀아준 거라고, 이 걸레야. 허, 이 아줌마가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본색이 나오는구만. 나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 니들한테 위자료 받아야겠어. 내가 준 돈 내놔. 토해내라고. 상간녀가 먼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고 시모 역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기를 쓰며 쌈박질을 하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몰래 빠져나가려고 네 발로 기어가더군요.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으니 제가 구둣발로 남편의 면상을 걷어찼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코피? 에이, 젠장, 당장 비켜. 얻어 터지기 전에 비키란 말이야! 이미 도간에 든 쥐야, 이 쥐새끼야. 경찰 올 때까지 절대 못 나가. 인연이 몇 대 맞아주니까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나, 이씨. 이 곰탱이년아. 넌 그냥 지나가는 내 먹잇감 중 하나였어. 확 씹어먹어 주려니까 각오해라, 이씨. 그이가 몸을 일으키며 달려들자 식당 사장님이 들어왔고 그이의 양팔을 비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압된 남편놈을 제가 인정사정 없이 흠씬 두들겨 패줬답니다.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지들끼리 알아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으니 저는 남편만 신경 쓰고 조져주면 됐습니다. 사기꾼 셋이 아주 지랄을 하네. 니들 오늘이 사회에서 마지막 날이니까 개처럼 맞고 감옥으로 꺼져버려. 여보, 제발 그냥 보내줘. 우리 가중처벌 받으면 오래 살게 될 거야. 가중처벌이 아니라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나쁜 자식아.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패주자 드디어 경찰관 3명이 들어오더군요. 개판으로 싸우고 있어 놀란 경찰관들은 싸움을 말리더니 제가 카드 사용 이야기부터 시작해 남편과 시모의 사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남편의 진짜 신분을 조회했고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두 모자는 지은 죄가 없다며 빡빡 우겼지만 제가 증언한 말을 듣고 연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모든 죄가 밝혀졌고 검찰에 기소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됐답니다. 상간녀는 다른 남자 등쳐먹고 도망친 신세라 꽃뱀 사기로 다시 잡혀 들어갔고요. 결국 세 사람은 철창행 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보험 사기 친 돈은 모두 압수 조치됐고 제가 사기당한 피해 금액도 돌려받게 됐어요. 엄마의 목숨값이 다시 손에 들어오니 안심이 되더군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면회 가서 왜 하필 저한테 사기를 쳤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많은 여자들 중 날 먹잇감으로 노린 거야?
아무리 당신 엄마가 계획을 세웠다 해도 나보다 더 돈 많은 여자는 널렸을 거 아니야. 왜긴 왜야? 사기를 치기 좋은 상대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남을 의심하는 것들은 사기 상대로 두지 않는 게 철칙이라고. 우리 엄마가 당신을 제대로 주시하고 있었대. 뽑아먹기 좋은 순한 양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당신을 손쉽게 꼬셨고 사기친 거야. 됐냐? 이 멍청한 곰탱이년아. 아, 돈 많은 게 우선이 아니라 무디고 순진한 여자를 고르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치면 잠이 와? 난 당신을 잃은 순간부터 두 다리 편히 뻗고 잠을 못 잤는데. 에이구, 이 순진에 빠진 년아. 그러니까 사기나 당하는 거지. 난 원형어선 타는 순간 네 년을 잊었어. 이제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겠냐? 그래, 이제야 확실히 정리가 되네. 혹시나 당신이 날 조금이라도 사랑했으면 어쩌나 했는데 개자식이라서 다행이야. 앞으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감옥에서 썩어라. 이년아, 그냥 가게? 사식이라도 좀 넣어줘봐. 깜빵밥 잘 나온다며. 그거 앞으로 수만 그릇 먹어야겠네. 그럼 오래오래 잘 썩어가라, 이 한심한 사기꾼 자식아. 더는 저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놈이라 생각하고 살기로 했죠. 그렇게 일상을 되찾고 엄마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차도 한 대 샀고요. 또 명품 가방도 사고 멋도 부리게 됐답니다. 곰처럼 멍청한 모습을 탈피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로 거듭나려고 겉모습부터 바꿨죠. 성격도 남들처럼 싫은 소리도 하고 불만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후 결혼할 마음은 추호도 없어서 연애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는 총각에 돈도 많은 증권맨인데 결혼하자고 하는 걸 거절하고 있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연애도 하고 회사 생활 그리고 다양한 취미를 가져보면서 살려고요.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보다 빨리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